도대체 한국을 따라 잡을 수가 없다니.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를 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세요. 영국 최고의 방산업체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는 엔지니어가 충격을 금치 못하는데요. 영국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진 그날,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진실을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드워드 톰슨입니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영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방위산업체 중 하나인 배시스템에서 수석 엔지니어로 근무해왔습니다. 기술 혁신의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나라에서 자라온 저는 우리나라의 엔지니어링과 설계 능력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믿음을 배웠습니다. 매일 고도의 보안이 유지되는 설계 연구소로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우리 회사의 장갑 차량, 최첨단 무기 시스템, 그리고 변함없는 우수성에 대한 깊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아침 시간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진한 블랙커피 한 잔과 함께 정교한 청사진과 성능 보고서를 꼼꼼히 검토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작업의 섬세한 정밀함에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동료들과 저는 우리 제품들이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영국의 산업 및 군사력의 유산임을 믿었습니다. 제 눈에는 수십 년간의 연구와 개발 끝에 우리의 기술이 완성되었다고 확신했습니다. 다른 어떤 나라도 우리가 이룬 성취에 근접할 수 있다는 생각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청명한 가을 아침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고객들과의 회의를 준비하던 중 팀 전체에 충격을 주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오랜 신뢰를 받아온 파트너 중 하나였던 폴란드 정부가 저희와의 계약을 갱신하는 대신 한국의 방산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들이 선택한 것은 K전차라는 한국산 전차로 제가 이전에 본 적 없는 기능과 성능을 자랑하는 차량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에 놀라움과 혼란 그리고 솔직히 약간의 분노를 느꼈습니다. 어떻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방위 기술 분야에서 비교적 역사가 짧은 한국 같은 나라가 수백 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영국을 어떻게 능가할 수 있을까요? 제 머릿속은 의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혹시 제가 그동안 잘못 믿어왔던 것은 아닐까요? 한국의 열정적인 엔지니어인 이재현 씨는 저희와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한국의 빠른 발전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왔습니다. 그의 나라 기술에 대한 자부심과 열정은 때때로 제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그의 말을 단순한 민족적 자긍심으로 치부해왔던 것 같습니다. 경험의 냉정한 사실에 비하면 다소 과장된 감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실은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폴란드와의 계약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한국 기술의 진보된 모습이 수십 년간 저희가 구축해온 것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믿을 수 없으면서도 동시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혹시 제 평생 쌓아온 믿음이 낡은 생각에 기반한 것은 아닐까요? 제가 너무 자만했던 것은 아닐지, 영국식 방식이 유일한 길이라고 확신했던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날 저는 사무실 한켠에서 조용히 앉아 K전차에 관한 기술 보고서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하나하나의 통계와 세부 사항들이 제가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사실들과 모순되는 듯 보였습니다. 머릿속에는 세련된 생산 라인, 스마트 공장에서 밤낮 없이 일하는 엔지니어들, 거의 인간과 같은 정밀도로 작동하는 기계들의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그 비전은 너무나도 생생하고 극적이어서 제 마음 깊은 곳까지 흔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 신호들을 무시할 수 없다고요. 이재현 씨가 한국의 방식을 이야기할 때 진심으로 귀 기울이기 시작했고 그들의 방법, 철학,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 의지를 이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제 경력에서 처음으로 두려움과 설렘이 섞인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도전은 현실이었고 제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 자부심이 도전받고 믿음이 의심받는 가운데 저는 이것이 단순한 사업상의 좌절이 아니라 전환점임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업계 최전선에 남기 위해서는 변화를 수용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에서 배워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설렘과 동시에 약간의 두려움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저는 도전적이면서도 기대되는 미래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쌀쌀한 가을 아침은 아직도 제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평소처럼 일상에 몰두하고 있던 중에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전화를 건 쪽의 목소리는 평탄하고 거의 기계적인 느낌이었는데
마치 모든 환상을 산산조각 낼 만한 소식을 전하듯이 들렸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저희의 신뢰받는 파트너였던 폴란드 정부가 배 시스템과의 계약을 갱신하는 대신 한국의 방산업체와 새로 계약하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그 계약의 대상은 바로 새로 선보인 한국산 K전차였습니다. 저는 마치 찬물에 몸을 담그는 듯한 충격과 믿기 어려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전화기를 바라보며 방금 들은 소식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심장은 쿵쾅거렸고 잠시 동안은 방 안이 빙글빙글 도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저는 항상 영국 엔지니어링의 힘과 그 유산을 굳게 믿어왔습니다. 모든 청사진, 모든 코드 한 줄, 모든 하드웨어는 저희 역사의 증거였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서 저희 명성이 조금씩 흔들리는 모습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한국의 기술 발전에 열정을 가지고 있던 이재현 씨가 떠올랐습니다. 그의 한국 혁신에 대한 열정적인 이야기들은 예전부터 저에게는 약간 거슬리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의 이야기를 단순한 민족적 자긍심, 즉 고향에 대한 지나치게 과장된 낙관론 정도로 치부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낙관론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직접 도전하는 현실 말입니다. 급히 마음을 다잡은 저는 사무실 복도로 나섰습니다. 주변의 수많은 대화 소리마저도 갑자기 멀게 느껴졌고 마치 제 혼란 속에 갇힌 기분이 들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세련된 디자인과 혁신적인 성능을 자랑하는 K전차의 이미지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나중에 읽은 기술 보고서 속 통계 수치들은 저희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제품들과는 확연히 대조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후 몇 시간 동안 저는 조용한 회의실에 앉아 계약과 관련된 모든 문서를 정독했습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저의 충격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보고서에는 한국 엔지니어들이 개발한 자동 적재 시스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었는데 그 시스템은 저희 시스템보다 훨씬 빠를 뿐만 아니라 극한 기후 조건에서도 거의 완벽한 정확도를 유지한다고 하더군요. 첨단 기술 센서와 실시간 데이터 표시기가 갖춰진 최첨단 생산 라인의 사진들을 보며 저는 기술과 열정이 어우러져 놀라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현대식 대규모 공장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문서를 읽어 내려갈수록 제 자부심과 확신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스스로에게 엄격하게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혹시 오랜 역사와 전통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변화의 바람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요? 자랑스럽고 확고했던 저희 방식이 앞으로도 최선의 길일까요? 한국 기술에 대해 더 알게 될수록 그들의 성과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철저한 연구와 혁신의 결실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최첨단 연구에 투자하고 현대적인 방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며 혁신의 문화를 키워 단기간에 놀라운 도약을 이루어낸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단순한 사업상의 좌절을 넘어 제 개인에게도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믿어왔던 영국 엔지니어링의 가치관이 이제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아닌지 자문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분노와 믿기 어려움, 그리고 이상하게도 불안한 호기심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우리 회사의 명성이 이렇게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워졌지만 동시에 한국이 한때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것을 어떻게 이루었는지 알고 싶다는 불꽃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 저는 그 모든 세부사항을 머릿속에서 되새기며 반드시 한국의 성공 뒤에 숨은 진실을 밝혀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의 선두 자리에 남기 위해서는 제 자만심을 내려놓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마음을 열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 충격적인 소식은 저를 한 길로 이끌었습니다. 바로 이해와 성장, 그리고 전통과 혁신이 어우러져 더 위대한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길 말입니다. 그 충격적인 소식이 제 마음속에 여전히 메아리 치던 때 뜻밖의 여행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상사께서 저와 동료인 이재현 씨가 K전차의 기술을 직접 배우기 위해 한국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발표하셨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하는 마음과 호기심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모르겠지만 이번 여정이 제가 영국 엔지니어링에 대해 믿어왔던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들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비행기 탑승날 저는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정성스럽게 옷을 접어 짐 가방에 넣으면서도 머릿속은 걱정과 의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넓은 대양과 대륙 위를 날며 세상이 점점 작아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불안한 기분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만약 한국 기술이 보고서에 적힌 대로 정말 혁신적이라면 제가 오래도록 품어왔던 자부심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까요? 드디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모든 것이 달라 보이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공항은 현대적이고 밝은 조명과 분주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으며 넓은 통로를 신속하게 오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곳곳에 설치된 디지털 스크린은 실시간 정보를 보여주며 미래적이면서도 따뜻하게 맞아주는 느낌을 주더군요. 이는 고향의 낡은 건물들과 느린 분위기와는 극명한 대조였습니다. 도착 게이트에서 이재현 씨가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따뜻한 미소와 단단한 악수로 인사를 나누며 그의 눈에서는 흥분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 열정은 저도 모르게 전염되었죠. 공항 밖으로 나오자 상쾌한 공기와 시원한 바람이 저희를 반겨주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맑고 광활한 모습이 평소 제가 익숙한 흐린 날씨와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공항 주변에는 현대식 고층 건물들이 즐비해 있었고 저는 기술 보고서에서만 보았던 그 장소에 대해 점점 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첫 목적지는 바로 K전차를 생산하는 최첨단 제조시설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출발하는 길목에는 울창한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현대식 건물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에너지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재현 씨에게 현지 문화를 물어보았고 그는 간단하면서도 확신에 찬 목소리로 한국이 어떻게 풍부한 역사와 빠른 기술 발전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자신감이 넘쳤고 저는 서서히 그의 시각에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제조시설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마치 다른 세상에 발을 들인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건물이 밝은 외부 빛을 반사하며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부에서는 첨단 생산 라인의 모습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기계들이 매끄럽고 조화롭게 움직였으며 스마트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이 실시간 데이터가 가득한 디지털 스크린을 꼼꼼히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기계 소리가 잔잔히 퍼지고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낮은 목소리의 대화가 오가는 가운데 모든 것이 정밀함과 속도를 위해 설계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한국 엔지니어들이 K전차를 위한 자동 적재 시스템을 시연하는 여러 데모 구역을 안내받았습니다. 그 시스템은 제가 전에 본 적 없는 속도와 정확성으로 작동했습니다. 센서와 컴퓨터가 완벽한 타이밍으로 조화를 이루며 탱크를 적재하는 모습을 경탄하며 지켜봤고 혹한이나 혹서 같은 극한 조건에서도 그 정밀함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그 시연은 너무나도 생생해서 마치 시험실의 차가운 공기를 느끼고 기계들의 정교한 클릭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잠깐의 휴식 시간 동안 재현 씨와 저는 작고 현대적인 카페테리아에 앉아 신선하게 내린 커피를 마시며 각자의 경험과 접근 방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한국에서는 엔지니어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실수로부터 빠르게 배우며 항상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격려받는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하지만 강렬한 울림을 주었고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이 새로운 사고방식에서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루가 저물어갈 무렵 저는 시설의 다른 구역들도 둘러보았습니다. 첨단 컴퓨터와 AI 시스템이 생산 과정을 세세하게 모니터링하는 연구실을 보았고 그곳의 에너지는 집중력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마치 미래가 제 눈앞에서 만들어지는 모습을 목격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 번씩 시연을 볼 때마다 제 오래된 신념들이 도전을 받았고 걸음을 옮길 때마다 새로운 가능성에 마음이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루가 끝나갈 무렵 몸은 피곤했지만 새로운 목표의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금까지의 여정은 극적이면서도 눈을 뜨게 해주었고 의외로 흥미진진했습니다. 이번 여행이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제 자부심에 도전하고 변화를 수용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호텔 침대에 누워있을 때 제가 본 모든 것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저는 열린 마음으로 이 새로운 세상의 모든 부분을 탐험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세련된 유리 외관의 건물 앞에서 이재현 씨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따뜻한 미소와 자신감 넘치는 인사로 저를 반겨주셨어요.
함께 시설 쪽으로 걸어가며 그는 앞으로 보게 될 것들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기가 바로 K전차를 만드는 곳입니다. 여기서 모든 부품들이 어우러져 정말 혁신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친근했고 제 안에 쌓이던 불안감도 조금씩 가라앉게 했습니다. 시설 내부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첨단 기술의 분위기에 압도당했습니다. 넓은 메인홀이 기계 소리와 기술적 세부사항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엔지니어들의 낮은 목소리로 가득 차 있었어요. 모든 표면은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으며 밝은 LED 스크린들이 실시간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마치 미래로 발을 들여놓은 듯한 느낌이었죠. 곧이어 저희는 생산구역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로봇 팔들이 정교하고 우아한 움직임으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며 무거운 부품들을 한 작업장에서 다른 작업장으로 옮기며 조립하는 그 속도와 정확성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생산 라인 곳곳에는 각 부품의 상태를 나타내는 디지털 패널들이 있었고 전체 공정이 마치 철저히 연습된 무용수들의 공연처럼 완벽하게 조율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특히 자동 적재 시스템 시연을 보며 경외감과 동시에 믿기 어려운 기분이 들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 시스템은 영국에서 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탱크의 주포를 2배 빠른 속도로 적재했거든요. 센서와 컴퓨터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온도가 매우 낮거나 높은 상황에서도 각 포탄이 정확하게 적재되도록 보장했습니다. 시연 도중 시스템 디스플레이에 약간의 오류가 발생했지만 제가 의문을 제기하기도 전에 몇몇 엔지니어들이 콘솔 주위에 모여 빠르게 의견을 교환하며 태블릿으로 데이터를 확인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반 시간도 채 되지 않아 그들은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소프트웨어 매개 변수를 조정하여 시스템을 완벽한 작동 상태로 복구시켰습니다. 그들의 팀워크와 효율성은 정말 인상적이었고 저는 눈을 뗄 수 없이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시연이 끝난 후 저희는 연구실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은 줄지어 놓인 컴퓨터와 대형 모니터 그리고 첨단 인공지능 시스템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연구실은 생산구역보다 조용했지만 집중된 열기는 여전했습니다. 여기서 엔지니어들은 새로운 부품을 설계하는 것뿐만 아니라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어요. 방 안에는 새 전자제품과 커피의 은은한 향이 감돌았고 모든 엔지니어들이 깊이 몰입해 빠르게 타이핑하며 열정적으로 결과를 토론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연구실을 거닐며 저는 재현 씨에게 기술에 관한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스마트 센서들이 실시간 정보를 수집하고 그 데이터가 AI에 의해 가공되어 제조 과정의 모든 세부 사항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을 설명해 주셨어요. 마치 기계가 뇌를 가진 것 같아요. 라는 자랑스런 미소와 함께 말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저는 스스로도 고개를 끄덕이며 상상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단순히 방위 기술의 추종자로만 생각했던 한국이 이렇게 독창적이고 자립적인 기술을 개발했다는 사실이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제 생각에는 깊은 변화가 일어난 것을 느꼈습니다. 인상적인 시스템들, 빠른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모든 이들의 열정이 한국 혁신이 모방이 아니라 과감한 아이디어와 끈질긴 노력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시설을 떠나면서 흥분과 동시에 약간은 겸허한 마음을 느꼈고 제 오래된 신념들을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목격한 것은 방위 기술의 세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변혁의 순간이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영국 엔지니어링이 최고라는 확신에 찬 나날들을 회상하게 되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아침마다 우리의 성취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며 오랜 역사가 우리의 우월함을 보장한다고 믿었었죠. 그런데 지금 한국 혁신의 역동적인 정신을 직접 목격하면서 제 자부심이 오히려 다른 이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가능성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저는 시설 근처의 현대적인 카페 한 구석에서 이재현 씨와 만났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나누며 옛 친구처럼 이야기를 나누었죠. 처음에는 제 생각의 변화에 대해 솔직하게 말해도 될지 망설여졌지만 재현 씨의 부드럽고 진심 어린 미소가 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예전에는 우리 방식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정말 놀라운 것을 보았습니다. 당신분의 팀은 마치 완벽하게 윤활된 기계처럼 함께 일하고 기술 수준은 전혀 다른 차원에 있더군요. 라고 저는 털어놓았습니다. 재현 씨는 집중해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고
그의 눈에서는 안도감과 희망이 엿보였습니다. 그러더니 그렇게 보시다니 기쁩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도전을 배움과 개선의 기회로 생각해요. 과거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를 받아들이며 미래를 바라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하지만 굉장히 강력했고 제 속에 있던 회의감이 한 문장 한 문장 사라지는 듯 했어요. 대화를 이어가며 저는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재현 씨는 이것이 단순히 기술이나 자본 때문이 아니라 문화적인 변화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여러 면에서 젊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죠. 엔지니어들이 실험하고 때론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에서 배우도록 격려받습니다. 모든 실수는 더 나아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그 사고방식에 담긴 가치를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고집스럽게 고수했던 낡은 방법들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앞으로도 혁신의 경계를 넓히고 싶다면 제가 한때 무시했던 새로운 아이디어에도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재현 씨와의 대화는 저에게 전환점이 되었어요. 오랫동안 저를 정의해왔던 고집스러운 자부심 대신 점점 흥분되는 마음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의 믿음은 전통과 역사에 기반한 것이었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한국 시스템은 유연함, 협력, 그리고 변화에 대한 기꺼운 수용에서 진정한 발전이 나온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대화를 마치고 난 후 저는 도시의 거리를 천천히 걸어보았습니다. 밤 공기는 서늘했고 도시의 불빛들이 포장도로 위에 흩어진 별빛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며 각자의 목적과 결연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혁신과 발전이 모두의 공통된 꿈임을 실감하며 주변 사람들과 깊은 연결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제 회사로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저는 영국 엔지니어링의 견고한 기반과 한국의 미래지향적이고 유연한 정신을 결합하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습니다. 그 생각에 마음이 설레었고 이제 더 이상 옛 편견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고요한 시간 속에서 제 마음은 오랜만에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저는 예전의 방식을 도전하고 새로운 것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정은 진정한 성장이란 남의 의견을 듣고 변화에 적응하며 타인의 강점을 존중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 삶과 일은 앞으로 제가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변화할 것이고 그 모든 경험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한국을 다녀온 후 제 마음과 생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겁지만 희망에 찬 기분으로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밝게 빛나는 분주한 생산 라인과 열정적으로 일하는 한국 엔지니어들의 모습이 계속 제 머릿속에 맴돌더군요. 한국에서 보낸 모든 순간들이 혁신이란 옛 방식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배우는 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런던에 도착해 비행기에서 내리자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국 기술에 관한 제 보고서가 모든 걸 바꿔놓을 것임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밤늦게까지 머릿속에 담았던 모든 것을 기록하며 일에 몰두했습니다. K전차의 빠르고 정확한 자동 적재 시스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몇 분 만에 문제를 해결해내는 엔지니어들의 침착한 결의에 대해 자세히 적었죠. 한국이 기술적 문제들을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 첨단 AI 시스템과 팀워크에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배시스템 이사회 앞에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격한 것을 솔직하고 쉬운 언어로 설명할 때 이사들의 놀라움이 눈에 띄더군요. 현대적인 생산 라인, 극한 온도에서도 통하는 새로운 시험 방법, 그리고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는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한때 저는 우리 오랜 전통이 우리가 최고라는 근거라고 믿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그 전통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도 설명하며 한국의 신선한 아이디어와 미래를 향한 태도에서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죠. 발표 후 회의실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마치 모든 시선이 제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다 한 이사회 멤버가 진지하면서도 따뜻한 목소리로 에드워드, 당신의 생각이 바뀌었고 우리에게 많은 생각할 거리를 주었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저는 우리 회사는 유산과 새로운 혁신을 결합하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경쟁하기보다 한국 파트너들과 함께 일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새로운 동맹을 구축하자는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저희 회사와 여러 한국 기업의 임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만남들은 도전적이었지만 동시에 에너지와 희망으로 가득 찼어요. 마치 큰 모험의 시작에 서 있는 기분이었죠. 매 만남마다 새로운 것을 배울 기회였고 대화마다 옛 장벽들이 허물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 엔지니어들이 자신들의 꿈과 도전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들의 말은 진심과 흥분이 가득했으며 우리를 적이 아닌 잠재적 친구이자 동맹으로 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미래를 옛 것과 새 것 사이의 경쟁이 아니라 서로 다른 강점이 모여 협력하는 모습으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전통의 강점을 한국 혁신과 결합한 새로운 세대의 장갑 차량을 상상해 보았어요. 양측 엔지니어들이 모여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세상을 이끌 기술을 만들어내는 작업실의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어느 날 공동회의 중에 테이블 주위를 둘러보니 단순한 동료들이 아니라 한마음으로 공유하는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 자리는 따뜻하고 희망찬 분위기로 가득했어요. 제 여정이 저를 얼마나 변화시켰는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부심과 전통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성장하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진정한 발전은 새로운 아이디어에 열려 있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데서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말미에 우리는 공동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저는 큰 안도감과 기쁨을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 경쟁하는 두 개의 다른 집단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일하는 파트너가 된 것이었어요. 그 순간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 그리고 전체 업계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존경과 개방성 그리고 혁신이라는 공동의 꿈 위에 새 동맹이 형성되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채 회의를 마쳤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댓글로 사연에 관한 많은 이야기 나누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더 좋은 사연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